안녕하십니까. 채널 24K 경제학으로 부자 되기 제2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원론들을 잠깐 훑어봤고요. 경제학적인 원론입니다, 물론.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현실성을 가미해서 경제학에서도 뭐 현실적인 추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분명하니까 현실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그 이야기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봅니다. 우선 경제학에서 하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권고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경제는 관리다. 돈을 모으는 방법의 요체는 돈을 버는 것만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 두 번째, 돈을 벌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 필요를 만들어내고 그 필요에 충실하라. 그 필요를 끝까지 유지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위험이 증가하고 추가적인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경제학에서 부자가 되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가장 축약된 권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돈을 관리하는 데 따라서 내 곁에 머물기도 하고 즉시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돈을 관리한다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모아두는 것과 쓰는 것. 관리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모아둔다라는 것과 쓴다라는 것. 두 가지에서 관리 기술이 필요한데, 모아둔다라는 거에만 집착하는 그런 경우들이 돈을 버는 방법으로 많이 얘기가 됩니다. 돈을 모아둔다 이거죠. 지킨다. 돈전자, 지킬 숫자에다 돈전자. 그래서 그런 노예가 된다. 수전노, 돈을 지키는 노예가 된다. 그래야 돈을 많이 번다. 말하자면 자린고비가 돼야지 돈을 모으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시중에 돌지요. 그런가 하면 씁니다. 돈을 써야 되는데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 쓴 돈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인지, 효율적으로 쓴다는 것은 이 돈을 내가 100원 썼으면 그것이 언젠가는 돌아서 나에게 1000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곳에 쓴다. 그런 가치 있는 곳에 쓴다. 또는 내가 지금 1000원을 쓰지만 이것이 사회적으로 10,000원의 효과를 낼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로부터 내가 그만한 크기의 행복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쓰는 돈. 그렇게 쓴다면 그것이 가장 잘 관리한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모아둘 줄도 모르고 잘 쓸 줄도 모른다면 그 사람은 부자 되긴 틀린 사람이에요. 두 번째, 필요라는 것이, 인간이 하는 모든 경제적 행위는 필요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것, 인간들이 그것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생산하게 되는 거죠. 인간들이 소비하는 모든 행위는 필요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는 데에도 나는 부자가 될 필요가 분명히 있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만한 부자가 나는 돼야 돼. 이 필요를, 목표를 분명히 하셔라. 필요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허황된 이 꿈에 빠지기 쉽고 낭비를 만들기 쉽고, 부자가 되고 싶은 필요가 분명하지 않은 허황된 욕심은 반드시 낭비를 만들고 결국 거지가 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원칙을 지켜라. 최대한으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원칙이 아닌 것에서는 언제나 초과 비용과 위험이 따르게 된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경제학에서 부자가 되는 분들에게 드리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이제 이것보다 현실적으로 시중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얘기하는 선례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시중에는 지금 부자가 되는 법이라는 것에 관련한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부자가 가지고 있는 무슨 습관들, 부자가 반드시 해야만 되는 사고방식,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 기술에 관해서 엄청난 책들이 쏟아져 나와 있고 굉장히 많은 강의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런 데에 신경 쓸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어느 경제학의 순환 모델에서 어디에서 내가 부자의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느냐를 집중해서 찾으려고 하시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개 그러한 책이나 그런 강연들은 잘 들여다보면 그 얘기들을 그 사람들이 부자 되기 전에 쓴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부자가 되기 전의 상태 아닙니까? 부자가 되고 난 사람들이 하는 얘기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같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한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조건에 집중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그것을 현실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일반론에 귀 기울여서는 별로 도움될 게 없다라는 거죠. 생각을 한번 해보시지요. 자동차를 발명해서 부자가 된 포드와 철강을 해서 부자가 된 카네기, 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부자가 된 빌 게이츠, 그리고 일본의 제일교포라는 역경 속에서 부자가 된 손정의, 그리고 주식이라고 하는 시장을 이용해서 떼부자가 된 워렌 버핏, 또는 상속과 석유를 이용해서 부자가 된 사우디의 왕자, 영국의 식민지 경제를 이용을 해서 부자가 됐던 영국의 아파클라스들,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데 통일된 일반 이론이 있었겠습니까? 미국의 초기 경제 시대에 노예 무역을 통해서 남부에서 면화 플란테이션이나 사탕수수 플란테이션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논리와 요새 선진적인 공장을 만들고 그 기업에서 최신 제품을 만들어내므로써 부자가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논리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또는 상속을 통해서 부자를 된 사람과 적수공곤으로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 그들의 논리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 일반론을 찾아서 너무 시간을 많이 낭비하시지 말기를 권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자들의 강의 속에는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자기는 누구누구의 강의를 듣고 누구누구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느 책을 보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라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사실, 그 사실에 주목해 주시면 답이 분명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권하고 싶은 게 부자가 되는 것에 관한 여러 가지 인생관, 그리고 그 철학적 가르침들이 얼마든지 시중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옛날 선현들부터 가르치시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인생이라는 것은 누구들과 만나고 누구들과 어떻게 만나서 살다가 사라지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느냐 못하느냐도 결국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살다가 부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보다 좀 더 유능하고 좀 더 좋은 능력 있는 사람들과의 폭넓은 교류를 넓혀라. 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지요. 사람을 잘 만나는 것, 이것이 사실 부자가 되는데 성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는 것. 두 번째, 게으른 자가 부자가 된다는 법은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부지런해야 됩니다. 지구상에 있던 많은 부자들이, 심지어는 상속하고 그냥 떼부자가 된 사람들도 그거를 관리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부지런을 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부지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부라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반드시 떠나가게 돼 있다라는, 증발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용이 곧 돈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라는 것은 사회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사회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사회가 없는 속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회라는 것은 곧 인간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을 신이라는 것은 동양의 철학이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평생 지키고 산 덕목입니다. 신용. 사회 속에서 대우받는 사람으로서, 평가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핵심 덕목이 신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이 곧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여러분에게 권하는 일입니다만은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해야만 하는 것을 먼저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지금 당장 그거보다도 먼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고 싶고 마시고 싶고 친구들하고 놀고 싶고 연인하고 만나고 싶고 해야 되는 것은 가서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노동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거는 될 수 있는 대로 미루고 이런 사람에게 기회는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야 하는 것을 먼저 하고 나서 하고 싶은 걸 해라. 인간의 하고 싶은 것이라는 것은 대개 쉬는 것이고 쾌락을 쫓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쫓으면서 어떻게 해서 남과 다른 재화의 축적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해야 하는 것을 먼저 하라.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권하는 거 하나로서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이걸 해도 안 돼. 저걸 해도 안 돼. 마치 주역에서 둔괴를 뽑은 이런 사나이 같은 이런 경우들이 있지요. 이걸 해도 안 돼. 앞으로 가도 안 되고 뒤로 가도 안 되고 방법이 없을 때 그때는 주역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침착하게 너의 내부 실력을 키우면서 시간이 변하기를 기다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시간은 변해가면서 언젠가 숨통이 터질 곳을 만들어주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라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지키셔야 합니다. 안 된다고 해서 낭망하지 말라. 그리고 그때에 키우는 방법, 내공을 키우는 방법으로 제가 하나 추천하고 싶은 것이 지금까지 당신이 해온 방법과 사고방식을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어 놓고 생각하고 해보라. 그러면 거기에서 변화의 구멍이 훨씬 빠르게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은 무한 다면체적인 사물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고 만나고 있는 것이고 당신의 인생 자체가 그러한 무한 다면성을 갖는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한 군데 한 가지 사고에만 집착하고 행동하지 말고 완전히 뒤집어서 생각하고 완전히 뒤집어서 행동해보는 그런 시도를 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흔히들 분노하라. 요새 분노의 이 선동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분노하고 저래서 분노하고 분노하다가 우리는 참 길바닥에서 방황하게 되는 그러한 현실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노는 때로는 부를 만들어내는 유발적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노가 중요한 격앙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나를 격려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 속에 숨어있는 부정적인 덕목이 길게 갈수록 반드시 당신 자신을 파괴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분노는 논리가 아니고 분노는 논리를 역행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비정상적인 관계로 당신들을 유도해 갈 수 있고 그것이 결국 당신들의 인생 자체의 논리를 파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셔라. 분노할 시간에 당신들이 만나고 있는 상대방을 설득하고 감동시킬 수 있는 기술을 배워라. 리더십이라는 건 저는 리더십을 몇 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하버드에서 나오는 리뷰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자료들을 찾아가면서 리더십이 정체가 뭘까? 학생들에게 강의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해 본 결과
남은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팔로워를 감동시키는 기술이라는 거죠. 팔로워를 감동시키면 당연히 둘 사이의 관계는 좋아지고 생산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상대를 감동시키는 기술, 그것이 당신이 골몰하고 배워내야 할 부자가 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얘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당장 여러분이 고쳐야 할 습관들을 몇 가지만 권하고 싶습니다. 광고와 신용카드, 인터넷 구매의 노예가 되지 말라. 그렇게 구매할 시간에 가서 시장에 가서 직접 물건을 보고 그 물건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물건들과 비교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시장의 정보를 얻게 된다. 그 속에서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게 되면서 부를 관리하는 기술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낭비성, 그러한 광고와 신용카드, 인터넷 구매 속에는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속여서 빼앗아 내려고 하는 작전들이 숨어 있다는 것도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 가서 움직이면서 소비하고 생산하고 하는 이런 것을 몸에 익혀라. 그것이 곧 그대의 경쟁력을 증가시키는 한 과정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물건들에 너무 둘러싸이지 말고 홀가분하게 살아라. 우리 주변을 돌아다 보면 내가 사라졌을 때 정말 저 물건들은 다 무엇이 될까? 아무짝에 쓸데없는 고물, 이것이 돼버리지 않겠나? 이런 것들 속에 우리는 둘러싸여서 삽니다.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위해서 낭비하고 지출하고 그것들을 관리하느라고 거기에 매달려서 자기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홀가분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 중에 쉽게 여러분들이 지나치기 쉽게 여기는 과제 하나가 건강관리를 잘 하셔라 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건강을 관리하셔라. 건강하지 않은 몸을 가지고 부자가 되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몸에 활력이 넘칠 때라야 앞에 얘기한 이런 아이디어들이 전부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흔히들 부자가 되는 데는 운명이 있다. 하늘이 점지한 운명이 있어야 부자가 되는 거다. 정말 그럴까요? 부자 되는 운명이라는 건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살아가면서 보면 끊임없이 정답이 없는 선택의 결정을 강요당하게 됩니다. 인생에 반드시 모든 것이 다 정답이 있느냐? 그거 모든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것은 운명에 속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때 내가 그걸 선택했지? 거기에 그렇게 선택한 분명한 이유도 없어요. 그 운명이라고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특정한 지역과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조건 속에 던져집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그 다음 움직이는 과정을 당연히 규제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을 운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점점 느껴볼수록 운명적 요소라는 게 인생에 상당히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운명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최선의 노력이라는 것에 방법이 달라지겠습니까? 운명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내가 해야 하는 최선을 나는 오늘 이 시간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주역을 아주 달통한 학자였죠. 공자의 맥을 이어서 주역의 달통한 학자였는데 이 주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역을 잘 아는 자, 역을 잘 아는 자 결코 점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점을 쳐서 운명을 알면 뭐하냐? 내가 해야 될 일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역을 잘 아는 자는 인생을 잘 아는 자고, 인생을 잘 아는 자는 자기가 해야 할 도리를 당연히 잘 알고, 그걸 잘 알면 그걸 할 뿐이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운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이 운명을 지배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이 운명과 관련해서 몰라. 이거 다 운명이야. 내 팔자 쏘가진가 봐. 이거 해도 안 돼. 그냥 운명에 맡길 거야 하면서 자포자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이 덫에 빠지기 쉽게 되느냐. 제 발에 제가 걸려 넘어질 짓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최선이라는 것을 찾지 않다가 보니까 그냥 쉽게 편한 대로 결정한 것이 결국 자기의 발목을 자기가 잡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데 유념하셔라라는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것은 이제 채널 24K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충고입니다. 지식보다는 지혜보다는 인격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삶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덕목이 된다. 흔히 지식 좀 가졌다고 행세하고 그걸 가지고 이리나 되고 저리나 되고 하다가 보면 쓸데없는 집만 많이 생기고 부딪힘만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지혜를 만들어내는 데에 그 가치가 있는 것이고, 지혜, 그러니까 보지 못했던 것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대안을 찾아내고 그 슬기로운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지혜를 낳아야 되고, 이 지혜로운 능력을 가지고는 그 스스로를 인격으로 체화해서 언제나 그 인격 속에서 지혜가 넘쳐나오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앞에 말한 모든 것들이 저절로 자기의 것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재미있게 살다가 아름답게 사라질 생각을 하면 그것이 부자 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건 결국 누가 어떤 가치를 통째로 던져준 것도 아니고 사전에 자기 자신이 선택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 자신이 실현하고 가는, 그렇게 사라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결국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생 전체를 돌아봐도 난 참 재밌게 살았어. 그리고 이제 아름답게 사라져도 돼. 라고 하는 결론에 자기 스스로 도달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끌고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한다면 부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부를 지배하는 인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쓰지 못하는 돈은 숫자에 불과한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일평생에 인간이 쓰고 가는, 자기가 먹고 입고 쓰고 거주하고 병원 가고 자식들을 부양하고 하는데 필요한 돈은 결코 그렇게 많지 않은 돈입니다. 수조 원이 필요할 이유가 없고 수천억 원이 필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도 결국 그 부를 다 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 놓고 가는 돈들은 다 뭔가요? 그건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돈이라는 것은 사용하는 데에서 유틸리티, 소위 효용이라는 걸 생산하는 것이고, 그걸 쓰는 과정을 통해서 행복이라는 걸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런 도구지요. 이것을 쓰지 않고 있을 때에는 결국은 허무한 숫자 노름의 환상을 가지고 살았다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겠죠. 부자들의 많은 이야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서 그 부자들의 불쌍하게 돈 많이 가지고 불쌍하게 자식들에게도 제대로 넘겨주지 못하고 자식들 싸움할 거리만 넘겨주고 가고, 이런 부자들의 어리석은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생략을 합니다. 부자들 너무 부러워하시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면서 이야기의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부라는 것은 바닷물과 비슷해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구멍의 갈증은 더 깊어지는 법이다. 쇼펜하우가 한 얘기입니다. 결국 그러한 갈증은 그 몸을 망가뜨리게 되겠지요. 부자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으시되 부자라는 가치를 내 인격이 지배하는 그런 부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꼭 부자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